전부저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보이는 우리 다육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색깔이 참 많이 들었네요. 그쵸? 하나하나 놓고 볼 때 물이 이렇게까지 잘 들은 거를 몰랐는데요. 이렇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컨셉에 맞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물이 들은 아이들은 참 많이 물이 들어 주었네요. 네. 오늘은 18도에서 5도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날씨였고요. 앞으로 일주일 날씨를 쭉 봤더니 20도에서 밤 온도는 8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10도가 오고 가지만 다육이가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이네요. 우리가 다육식물이 견디기가 너무 가엾겠다 싶게 추운 그런 느끼는 차가운 느낌의 밤 공기는 느껴지지 않는, 아직은 참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충분히 다육 매니아님들도 또 우리 다육이들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11월 중순이나 그 이후는 밤 기온이 그 이하로 내려가 최저 생육 온도를 더 내려간다면, 아마 5도 정도 이하를 더 내려간다면 우리가 다육이를 안으로 들이는 준비를 해야겠지요. 아마 그것이 앞으로 약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는 그 노지나 거리대, 또 저처럼 창밖에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육이를 안으로 들이기 전에 꼭 해줘야 할 것들이 제가 볼 때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균 방제인데요. 그 안으로 들인 그 다육이들은 공기 소통이 원활한 베란다로 들인 유기들은 그래도 웃자람이나 공기가 소통되면서 곰팡이나 깍지벌레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죠. 그러나 외부 공기가 항상 소통되지 않는 그 실내로 들이는 경우 웃자람도 있을 것이고요. 열 부족으로 인해 약해지는 아이와 병충해, 특히 깍지벌레는 공기소통이 안 되는 데서는 그 오는 아이들의 경우 거의 100% 온다고 봐져요. 제가 여기에 그 보이는 화재가 있고요. 이 화재도 저희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화재가 정말 새의 깃털처럼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정말 멋진 모습이었는데 깍지의 공격을 받아서 제가 전부 그 커팅을 하고 씻고 소독을 해서 다시 심는 바람에 지금 이런 꽃 같은 모습은 새로 이 자구가 난 거고요. 원래 화재의 모습은 저쪽에 보이는 적기성 있죠. 저 적기성처럼 잎이 길게 위로 났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던 이 화재가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지만 깍지의 공격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우회를 다 커팅했기 때문에 지금 잎이 이런 모습이에요. 꽃 모습.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잎이 나오면 이만큼씩 나와서 이제 또 이렇게 멋진 모습인데요. 이 깍지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 화재도 실내로, 이 아이는 그 여름에 비가 와서 하엽의 뒤쪽에 깍지가 졌던 아이고요. 늦은 봄에. 이 카랑코에는 제가 지난 아마 1, 2월 정도, 2월 정도에 그 다육이가 많아지면서 베란다에서 들여서 실내 거실로 들였었어요. 이 카랑코에는 그때 깍지가 와서 원래 카랑코에가 이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긴 화분에 있었는데 제가 다 씻고 깍지 치료를 하고 목대를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포트로 줄은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깍지벌레나 검은 곰팡이 또는 바이러스로 겨울에 훅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 살균제를 꼭 방제해 주셔서 무름, 곰팡이, 깍지 응애를 미리 방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충 방제를 한번 살균 살충을 한번 해 주었고요. 요번에는 살충까지는 아니더라도 살균제를 안으로 들이기 전에 한 번쯤 더 해줄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추운 겨울에 약물을 실내에서 쳐주기도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요. 그렇다고 추운 그 겨울에 이 다육이를 밖에다 놓고 약물이 결국은 물이거든요. 이것을 뿌려주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밖에서 물을 주는 시기를 맞춰서 약물을 방제해 준다 그러면 낮 시간 9시나 10시 따뜻한 시간을 잡아 가지고요. 살균제를 방제해 준다 그러면 낮 시간에 다육이들이 물로 인해서 뭐 어떤 다치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살균 살충을 안 하신 분들은 살균제도 해주지만 살충제도 동시에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육이 흙 속에 가지고 있는 뭐 깍지벌레 그 해충이나 또는 그 뿌리에 있는 흰손 깍지벌레 응애 뭐 요런 응애 같은 것도 흰손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저희가 제거를 하고 들어온다면 겨울에 밀폐된 공기에서 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옥씨 같은 경우 지난 겨울에 다육이를 한 10개 정도를 분체 다 버렸어요. 그 이유는 검은 곰팡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모든 다육이가 동시에 흑색깔이 변해서 모두 그냥 쏟아버린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특히 그 베란다에 한기가 되시는 분들은 또 좀 괜찮아요. 신규 아파트 새로 사시를 하신 분들도 양쪽의 문을 한 1cm, 1cm 정도 아주 추울 땐, 좀 덜 추울 땐 한 뭐 2cm, 2cm 열어 놓으시고 한낮은 좀 더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서 베란다에 바람이 너무 잘 통한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깍지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곰팡이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데요. 좀 더 실내로 들여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덜 추울 때 그 살균 살충제를 해주시면 겨울에 병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마음 아픈 일, 다육이를 훅 놓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살균 살충 또는 살균제라도 꼭 치고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육이 하엽 정리인데요. 다육이 하엽은 항상 깨끗이 해주는 게 좋지만 우리가 공기 소통이 원활한 여름이나 가을, 봄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덜 정리를 해줘도 되지만 내부로 들이는 겨울에는 다육이의 공기 소통과 실내에서 물을 주었을 때 물마름을 쉽게 해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엽 정리를 깨끗이 해주는 게 좋고요. 하나의 하나씩 손질하여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실내에서는 깍지가 잘 발생하는데요. 살균제도 하엽 정리도 이것을 막아주는데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겨울 실내로 들었던 카랑코에가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나왔죠. 이 카랑코에가 깍지에 시달리는 과정을 접했고요. 그때 손질해둔 이 카랑코에는 거의 지금 5분의 1로 줄은 상태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카랑코에가 이 정도가 아니고 한 3년을 키워서 이 정도 두 포트를 가지고 이거에 한 5배를 늘려서 기다란 농화분에다가 카랑코에 꽃을 봤었는데 너무 이제 커서 제가 거실로 들였다가 이 아이가 깍지에 시달려서 지금 다시 이렇게 5분의 1로 줄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하엽 정리를 해주실 때 이 두들레아 속은 하엽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두들레아 쪽은 그 하엽이 마르면서 목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바짝 말라서 자동으로 떨어질 때까지 두면은 목대가 굵어지기 때문에 하엽을 떼지 않고요. 또 바짝 마르지 않은 하엽은 떼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엽 정리를 할 때는 다육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살짝 떼어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는 하엽 정리를 워낙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크게 하엽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가 없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로시아 하나이가 하엽을 살짝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하엽 정리를 하실 땐 왼손으로 다육이를 이렇게 몸체를 살짝 잡으세요. 살짝 힘을 줘서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살짝 떼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하엽만 떼세요. 우리가 이 하엽 정리를 해줄 때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푹 떼면 이 아이 뿌리가 흔들려서 뿌리에도 손상이 가고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하엽이 있나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엽 정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다육이의 몸체를 왼손으로 살짝 잡으세요. 그리고 핀셋으로 하엽을 오른쪽 왼쪽 살살살 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안 떨어지는 아이는 떼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아이까지만 떼시면 돼요. 이렇게 바짝 마른 하엽은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드릴게. 이 지금 그 아우렌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엽을 웬만큼 떼어서 없는데요. 여기에 요렇게 진 하엽까지 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런 하엽은 지금 보시면 수분이 완전히 마른 하엽이 아니거든요. 요런 건 떼시면 안 돼요. 요런 건 떼시면 이 다육이의 목대가 굵어지는데도 영향을 주지만 이 아이가 완전 마르지 않은 걸 띄면은 이 부분으로 우리가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이 아이가 그쪽으로 물음이 올 수 있고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하엽은 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또 보여드릴게요. 얘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레인드랍이죠. 이 레인드랍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목대가 완연하게 흙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아이들은 여기 하엽을 떼냐 안 떼냐 그닥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하엽이 붙어 있어도 이미 공중에 있고 공기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 목대가 이렇게 드러난 아이들은 하엽이 있는 걸 떼냐 안 떼냐는 순전히 미적인 거지 이것을 굳이 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마른 다음에 떨어지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말랐지만 수분이 이 줄기 쪽의 수분이 완전히 안 마른 이런 하엽은 떼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걸 뗐을 때는 손상이 가기도 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물을 통해서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떼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이 레인드랍은 지금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꽃대를 이걸 똑 잘랐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꽃대가 나왔는데 이 레인드랍 요 정도 꽃대가 폈을 때 이걸 잘라줘야지 이것보다 좀 더 짧게 나온 상태에서 잘라주면 꽃대를 내지 않았나 싶어서 꽃대를 계속 내주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레인드랍의 영양분이 이 꽃대 내는 대로 계속 오기 때문에 꽃대가 요 정도 좀 커 주었을 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요것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잘랐지만 보여드렸고요. 또 이 레인드랍의 꽃을 봐도 참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봄에 이 레인드랍 꽃을 봤어요. 3개가 있는데 꽃을 다 보았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레인드랍의 물방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아이는 지금 거의 물방울이 다 났고요. 가을이 되면서 이 아이는 지금 일부는 나고 일부는 안 났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물방울이 보이시나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쪽으로 지금 물방울이 났는데 이 아이도 봄에 꽃을 보고 꽃대가 올라온 이후에 모든 물방울이 다 사라졌었어요. 반대쪽 보여드리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방울이 다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성장기를 맞으면서 다시 이렇게 물방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가을에 또 꽃을 본다면 영양분을 꽃대로 다 보면서 이 드랍이 또 사라질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꽃대를 안 물었지만 좀 전에 저 아이는 꽃대를 물었지만 제가 일정 키 사이즈 한 7, 8cm 정도에서 저렇게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모주에 있는 영양을 꽃대가 올리면서 그 영양을 뺏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라준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하엽 정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이는 핑클루비예요. 핑클루비처럼 이렇게 바닥에 다닥다닥하게 붙은 다육이들은 될 수 있으면 하엽 정리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화분 위에 있는 하엽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화분 위에 공기소통 마사위를 이 아이들이 가리고 있고 이게 물을 주었을 때는 원활한 공기소통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떼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이 핑클루비 같은 경우는 깍지가 그렇게 생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화재라든가 여기 지금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한 이파리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깍지나 카랑코에나 또 여기 보이는 석연화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깍지가 참 잘 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석연화 같은 경우는 지금 목대가 길죠. 이런 아이 여기 하엽이 한두 개 있다고 깍지 이것 때문에 오진 않는데 이 석연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로 깍지가 많이 오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가지고 계시다면 퍼플이라든가 석연화라든가 또 뭐 많죠. 수연이라든가 이 계통 아이들은 꼭 방제해주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카랑코에 갖고 계시다면 카랑코에 실내 들이시기 전에 깍지 한번 꼭 살균제 주시는 거 좋아요.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아우렌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은 살균 살충제를 한 번은 해줬지만 내부로 들이기 전에 살균제를 한 번 반드시 더 주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해주는 게 번거롭다면 깍지가 좋아하는 내가 키워봤는데 이 아이들은 깍지가 생기더라 하는 아이들만큼이라도 약을 한번 쳐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분갈이를 아마 다 해주셨을 건데요. 분갈이를 하지 않고 내년 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다육이의 목대와 그 줄기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고 들여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이제 양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먼 거리에 있거나 어디에 올리거나 하면 참 이게 손이 가기도 눈이 가기도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옮기실 때 하나하나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육이는 목대 부분이 검게 고목화가 되어도 윗 부분은 죽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단수가 심한 여름에도 이런 현상이 오고 또 물을 못 먹는 추운 겨울 심한 단수에도 목대가 검게 고목화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목대 부분을 손질해서 다시 심어주고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도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이가 있고요. 분갈이를 하지 않은 다육이 중에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이들도 목대를 잘 관찰하셔서 검게 썩거나 마르거나 고사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는 게 추운 겨울 밖에서 밖에도 물에도 또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물을 함부로 줄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이런 그 또 커팅을 해서 적심 삽목도 자유롭지 않은 이때 다육이를 잘 살펴주시는 것이라 여기며 몇 가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블루 옐프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블루 옐프 같은 경우는 제가 밭에서 캐 갖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공중뿌리가 많이 났었어요. 일부는 제가 공중뿌리를 손질해 주었고 일부는 손질을 하다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몇 아이를 남겨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왔잖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 공중뿌리가 나온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깨끗하고요.
또 이 아이는 밭에서 가져와서 심은 지 불과 지금 한 달이 좀 안 된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중뿌리가 나면 보통은 화분에 오래 있던 아이가 공중뿌리가 난다 그러면 뿌리 활착이 안 돼, 뿌리가 밑에 뿌리가 꽉 차서 수분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없다거나 또는 뿌리 밑에 이상이 있다거나 또 고목화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뿌리가 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는 거는 뿌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수분 공급을 중간에서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공중뿌리가 나는 아이들도 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블루엘프라든가 라우리라든가 또 이런 석연아라든가 부사라든가 또 요것도 공중뿌리가 잘 나는 아이들이 있지 아무 다육이나 공중뿌리가 나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저쪽에 제가 지금 뭐 원종 애성이라든가 또 저 옆에 지금 적기성이라든가 또 우리 뭐 이렇게 창류라든가 파랑새 같은 게 뭐 키가 큰다 하더라도 저런 아이들은 공중뿌리가 안 나는데요. 공중뿌리도 제가 키워보니까 나는 종류들이 나요. 이런 석연아, 부사, 그다음에 뭐 마커스, 이런 블루엘프, 라울 요런 아이들요. 근데 그런 공중뿌리가 나면은 우선은 이 목대 부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목대가 건강한데 공중뿌리가 나고 이 아이는 분갈이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공중으로부터 수분 공급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공중뿌리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아이들이 만약에 공중뿌리가 난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대 부분이 이상이 있나 한번 봐줘 보세요. 한여름에 물을 안 줘서 다육이가 특히 석연화 같은 경우나 퍼플이나 이쪽 아이들은 이 목대 부분이 다 썩어서 이만큼이 없어져도 오해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가 물러져도 여기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육이라는 이 식물이 공중에 있는 습을 끌어당기고도 살 수 있고 이 줄기에 있는 수분을 갖고도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라서 말려서 심으면 또 뿌리가 나듯이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뿌리에 이상 있는 아이들이 오래 건강하게 또는 이쁘게 물을 들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이실 때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들여주시면 좋고요. 제가 그 하엽 띄는 것 중에서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엽을 뜰 때 될 수 있으면 하엽 정리든 또 다육이 그런 목대를 체크하든 약을 주는 거든 모든 게 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줘야 될 만한 때에 모든 걸 하시는 게 좋은 게요. 자, 약도 바짝 마른 상태에서 약을 줘야 다육이에게 과습이 가지 않겠죠. 또 다육이 하엽을 뜰 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하엽을 띄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실비향인데 실비향이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빳빳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하엽을 뜰려 그러면 물을 주기 직전에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들어서 하엽을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 아이가 물을 많이 먹고 입장이 좋을 때 이걸 띄려고 억지로 들다 보면 이게 부러져요. 다육이 입장이 부러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분을 조금 빠졌을 때 물을 줘야 할 때 여기 지금 먼노가 있는데요. 이 먼노가 조금 지금은 약간 빵빵한데 이 아이가 조금 수분을 저기 좀 덜하고 물을 줘야 될 그런 시간이 되면 그 오징어 다리처럼 이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렇게 수분이 좀 말라서 물을 줘야 되는 시점에 하엽 정리와 뭐 이런 공중뿌리 정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약을 준다거나 이런 모든 행위를 물을 줘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엽 정리도 그 시점에 하는 게 좋고 물을 주는 것도 약을 주는 것도 그런 이 아이들이 조금 수분이 없을 때 해주면
다육이한테 무리가 가지 않고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또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이야기, 또 여러분한테 유익할 수 있는 이야기 또 공부해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마음 갖고 들어주시고 그런 걸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또 깜빡깜빡 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